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유엔으로부터 분할받은 땅을 자기 국가로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분열됐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희망은 하나 있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같은 아랍어를 쓰니까 도와줄 거다. 예, 도와줄 거다. 그리고 사실은 아랍 국가들도 우리가 다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중동 전쟁. 그렇죠. 제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입니다. 뭐 이집트를 필두로 해서 요르단, 시리아 등 모두 5개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네. 진짜?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아랍연합군이 패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패배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땅의 약 7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무려 난민이 70만 명이 발생해요. 70만 명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 아랍 국가로 흩어지겠죠. 예. 이 난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고 기다리겠죠. 근데 48년부터 기다렸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뾰족한 수를 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원망하겠죠, 이스라엘. 원망하고, 야, 이스라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믿고 우리가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뭐냐? 돌아가지도 못하고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당시 아랍 민족주의의 대표 주자였던 나세르가 1964년 1월 달에 아랍 정상들을 카이로에 불러서 제1차 아랍 정상회담을 열거든요. 이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들어야겠다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발족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LO라고 하는 조직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PLO요? 그런데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 움직이려면 아랍 국가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1948년 전쟁을 해봤잖아요. 전쟁은 했는데 정말 못 이겼거든요. 네. 아랍 국가들의 도움에 절대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PLO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1959년 쿠웨이트에 모여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보통 약자로 파타라고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쓰거든요. 예, 파타라고 그러는데 이 파타에서는 오로지 무력만으로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가능하다고 봤고 아랍 국가들의 도움에 절대 의존하면 안 된다. 오로지 우리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조직의 대표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야세르 아라파트입니다. 아라파트. 예, 많이 들어보셨죠? 아라파트. 네. 부모님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이에요. 예, 본인은 카이로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아랍 국가 사람들이 아라파트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엄청 싫어하거든요. 어떤 말까지 하냐면 제 아라파트가 만든 이 파타는 저 미국 CIA가 만들었을 거다. 미국 CIA가 만들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예, 그런 식으로까지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선이 너무 안 맞은 거예요. 분탕한다고 생각했지. 예. 그런데 1967년 6월 달에 제3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성공을 했고요. 성공을 한 상태에서 아랍이 속수무책 당합니다. 아랍은 너무 좌절해요. 전쟁만 하면 전쟁에서 계속 지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 말이 맞게 된 겁니까? 아라파트. 네, 아라파트의 말이 더 맞는 게 돼버렸죠. 그렇죠. 예, 아랍 국가들 믿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끼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아랍 세계의 지도자 나세르는 무력 투쟁을 줄기차게 외치고 실행하던 파타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3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라파트의 지위가 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68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파타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쪽에 공격을 했거든요. 게릴라전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파타라든지 무장단체들이 많이 있었던 이 요르단의 카라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카라메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죠. 전쟁의 결과는 많은 부분에서 이 게릴라 캠프가 다 박살이 나요. 그런데 15시간 동안 벌어진 전쟁에서 도망가질 않았습니다. 와, 그 사기가 꺾이지 않았구나.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신화가 되고요.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무적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 각지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나도 지원하겠다 하면서 이 조직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아랍 국가들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라파트가 피에로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피에로라는 조직이 큰 조직이고 여러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무력을 써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직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70년대에 활약했던 그 조직도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8개가 있네요. 네. 가장 큰 게 파타고요. 그리고 테러를 많이 일으켰던 게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 대중 전선인데 이게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급격한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에요. 공산주의인가요? 그렇죠. 이 조직은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절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럼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납치, 테러, 뭐 이 강경한 걸 서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우리나라에게 처음 알려진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현지 취재를 나섰던 기자가 KBS 무장 기자를 괴한들을 위해 납치했어요? 납치됐습니다. KBS 기자를 납치했어요? 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기자는 KBS 두바이 특파원인 용태영 기자입니다. 용 기자와 프랑스인 2명 등을 납치했습니다. بمعاقبتهم وملاحقة جميع من هم موجودين في البلد من رعايا أجانب وغيرهم من مستهدفي الأطراف. 그래서 그 KBS 기자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마 나중에 풀려났을 겁니다. 네. 다행이네요. 세계는 이들의 문제를 그냥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또는 뭐 아랍의 일 이런 식으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벌인 테러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9.11 테러가 있기 전까지 이 최악의 항공기 테러 사건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뭐죠? 바로 1970년 이른바 스카이잭 선데이 사건입니다. 예, 1970년 9월 6일 뭐 평상시와 다름없이 유럽 각지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비행기들이 있는데요. 이 비행기들이 갑자기 공중에서 납치됩니다. PFLP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게릴라 조직원이었던 사람을 석방을 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PFLP는 유럽 각지와 아시아에서 비슷한 노선을 무려 한 대도 아니고 4대를 납치합니다. 4대를 납치합니다. 와, 4대. 예. PFLP가 납치한 4대의 비행기는 모두 뉴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를 떠나 비행 중인 이스라엘 항공기, 그리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발한 미국 항공기, 쭈리히에서 이륙한 스위스 항공기, 이렇게 4대였습니다. 하지만 PFLP는 항공 테러를 실행하는 도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뭐죠?
이스라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경우수 때문에 PFLP가 테러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항공기에 사복 경찰이 있었어요. 사복 경찰이 테러범들을 제압합니다. 근데 납치범들이 비행기를 옮기거든요. 그 옮긴 곳이 혁명공항이라고 자신들이 이름 붙였던 요르단의 자르카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또 3일 후에 이들은 다시 9월 9일이거든요. 이번에는 승객이 116명이 탄 영국 항공기를 딱 정해서 추가 납치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영국 굳이? 이 납치를 주도했던 그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에 잡혀 있어요?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바로 납치를 주도했던 레일라 칼레드라는 여성입니다. 아, 이분이 비행기를 납치를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칼레드가 9월 6일 날 납치를 했던 이스라엘 항공기 이게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영국한테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거죠. Concerning our demands and conditions, the release and the arrival to a safe place of our 3 prisoners in Switzerland in exchange for the Swiss hostages. The release of Comrade Layla Khaled and the martyr's body and their arrival to a safe place in exchange for the British hostages.